요즘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살기가 어려워서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캐나다에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집을 렌트하려고 해도 월세도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토론토나 밴쿠버 이런 곳은 월세가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하고 너무 높은 월세가 부담돼서 룸 렌트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한 가구 전체를 렌트하는 게 아니라 방 하나만 렌트를 하면 룸 렌트 월세가 140만 원 정도래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는 또 별도고. 이러니까 소득 중 상당액이 월세로 나가게 되고 또 물가도 비싸서 거의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토론토나 밴쿠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춥고 인구도 적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집값이 싼 대신에 겨울이 길고 춥고 해도 아주 짧죠. 어, 이런 캐나다의 현실을 얘기하는 토론토 변호사 조재현 채널의 영상을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세요. 캐나다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리버럴주, 뭐 뉴욕 같은데 이런 데는 캐나다보다 더해요. 이 영상은 세계는 요지경이란 채널에 올라온 한국 사람들이 연봉 1억 받는다고 미국 이민 오면 큰일 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사람은 뉴욕에 사는 분인데 연봉이 1억 6천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천만 원이 세금이라서 실수령액이 1억 정도인데 살고 있는 뉴욕의 원룸 월세가 450만 원이에요. 아파트도 아니고 방 한 칸 원룸이. 그러니까 한 달에 450만 원이니까 12개월 하면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이 원룸 월세로 나가는 건데 세금 떼고 남은 돈이 1억이니까 그 1억에서 5,4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600만 원이죠. 근데 뉴욕은 물가가 아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랑 월세 내고 남은 돈을 진짜 아끼지 않으면 거의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어. 물론 이제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미국 중부에 있는 인구가 적은 주로 가면 뭐 집값이나 월세가 그것보다는 훨씬 낮아지겠지만 그런 곳은 이제 일자리나 사교 생활의 기회 같은 게 이제 훨씬 적죠. 어.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나 대도시 근교에서 사는 걸 선호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돈을 대출받아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급 중 상당액을 월세로 내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의 현실이고,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뉴욕, 토론토 다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집값이나 월세가 저렇게 미친 듯이 높아졌냐면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 현재 블랙락은 1200억 달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임대주예요. 블랙락의 투자회사인 인비테이션 홈즈는 미국 전역에 8만 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뱅가드도 투자회사인 아메리칸 홈즈 포 렌트를 통해 수만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할 때, 그들은 일반 개인처럼 주택을 매입하지 않아요. 그들은 현금으로 동네 전체를 대량으로 사들여요. 서브스택에 올라온 이 글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사는 정비공 조는 조용한 교외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집을 구매할 계획이었는데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27만 5천 달러를 제시했지만 판매자는 다른 구매자가 현금 30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구매자는 인비테이션 홈즈였어요. 개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것도 현금으로 일시불로 제시하고 구매하는 거죠. 현재 조는 월 1,900달러, 한국 돈으로 270만 원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해요. 450만 원이었던 뉴욕 원룸 월세보단 낫지만 그래도 절대로 적은 돈은 아니죠.
존이 내는 월세 270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아파트를 샀을 때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보다도 더 많은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금이랑 아파트 월세 내고 나면 아까 뉴욕 원룸에서 월세 내며 살았던 사람과 비슷하게 벌었던 돈 중 3분의 1 정도만 남고 없어지는 거죠. 어, 이러면 당연히 돈을 모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중산층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통장에 예금은 거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월세를 살게 만들고 월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월세 가격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땅과 주택을 사들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임차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월세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면 돈을 모으지 못하니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자산도 얼마 없고 집도 없으면 자연히 결혼이나 출산을 하기 힘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 감축도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권이 저들에게 있는데 저들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뭐 감당 못하면 경매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영끌에서 주택을 산 사람도 그리고 뭐 그렇지 않고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저들이 만든 주택 시장 안에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 집 주인이 모건 스탠리라네요. 외국 큰손들 임대주택 시장 공략. 어, 11월 19일, 그러니까 지난달 19일에 실린 기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22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국내에서 임대주택 사업에 나섰다. 모건 스탠리 외에도 운용 자산이 870조 원 규모인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와 영국 자산운용사 ICG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으로 쓸 주거용 부동산을 사 모으고 있다. 국내 임대주택 시장이 돈이 된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를 모집 중인 서울 강동구 길동 원룸형 임대주택 지웰 홈스 라이프 강동의 집주인은 모건 스탠리다. 지난 7월 모건 스탠리가 국내 자산운용사 그래비티 자산운용과 함께 133억의 공매로 사들였다. 이후 임대주택 운영사 SL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했다. 가구와 가전을 모두 갖추고 일반적인 원룸 건물에서 보기 어려운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시설과 입주자 휴식 공간도 있다. 임대주택 운영사는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비싸지만 기업이 직접 소유 관리에 사기당할 우려가 없다는 장점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을 중심으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195실 규모 오피스텔과 성북구 안암동의 60실 규모 오피스텔도 사들였다. 모건 스탠리는 이를 서울 도심 내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모건 스탠리가 현재까지 국내 임대주택에 투자한 금액은 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블랙락 블랙스톤, 뱅가드로 상징되는 글로벌 금융 자본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한국에서도 주택을 매수해 임대하는 사업을 본격 시작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가 높아질 테고 그러면 서민들은 점점 더 자산 형성을 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유동성 공급, 다른 말로 대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서민들이 큰 빚을 지고 빚에 허덕이게 되거나 아니면 월세로 살면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게 만들어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다.